최근 1,030여만 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인터넷 쇼핑몰 인터파크가 무성의한 대응으로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현재 피해자들은 인터파크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공식 카페를 만들고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지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이재만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자,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잊을만 하면 나오는 이 개인정보 유출 예. 사건, 이번에 또 인터넷 종합 쇼핑몰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 인터파크 데이터베이스에 네네. 그 해커가 침투를 해갖고 약 한 1,030만 명의 개인정보가 네네. 결국 유출됐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유출된 개인정보는 네. 결국은 뭐 이제 뭐 고객의 아이디라든지 비밀번호라든지 네. 뭐 이런 뭐 생년월일 이런 네네. 것들이 유출됐는데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 네. 것은 주민등록번호하고 금융정보는 네네. 포함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유출된 개인정보 유출이 이번뿐만이 아니고 네네. 과거에도 상당히 많았죠. 네, 여러 번 있었죠, 사실은. 옥션에서도 한번 대규모로 그 네네. 쇼핑몰에서 한번 유출된 적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인터넷 게임 업체 그 메이플 스토리에서도 네네. 한번 유출이 됐었고, 그 이외에도 뭐 그 국민은행 또 뭐 NH 농협 뭐 이런 데서도 유출됐는데, 네네. 문제는 이제 이런 그 개인 기관 외에도 공공기관에서도 네네. 또 많이 유출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정보 유출에 대한 것은 그 이 개인이나 공공기관을 막론하고 네. 지난번에는 이제 그 운전자에 대한 그 면허에 대한 걸 관리하는 네네. 그 국토교통부 자동차 민원관리 사업소 포탈에서 사업자 포탈 여기서 운전자 한 2천만 명의 개인정보도 한번 유출된 적이 있어서 어마어마하셨잖아요. 그래서 결국 개인정보라는 게 민간 기업만이 아니고 네. 이런 공공기관 쪽도 마찬가지로 네. 그런 피해를 보고 있죠. 자, 이 고객 정보 관리가 또 이제 사회적인 이슈로 도마에 오르게 됐는데요. 문제는 해킹 관련이 일어났는데도 이 사실을 곧바로 밝히지 않은 것, 이게 참 문제가 아닙니까? 예, 근데 실제적으로 해킹된 게 그 5월 달이었답니다. 지난 네네. 5월 달. 근데 이걸 인지하게 된 게 네. 이제 7월 11일. 네네. 7월 11일 날 어떻게 이제 인지를 하게 됐냐면 네. 상대 측에서 네. 우리가 정보를 해킹했다. 네. 그래서 이걸 유출시킬 테니까 그럼 너희들 피해가 크니까 30억 원을 주면 우리가 유출 안 시키겠다. 뭐 이런 식으로 협상이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알았는데 네. 이걸 일반인한테 이제 그 고객들한테 공지한 거는 25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거의 2주 동안을 알면서도 공지를 하지 않았죠. 네네. 근데 이 개인정보 유출을 공지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2차 피해가 생길 수 그러겠죠, 있는데 아무래도. 그걸 신속하게 알려줘서 네네. 본인이 이제 잘못된 아이디라든지 비밀번호를 빨리 이제 변경시킬 시간을 줘야 되는데 네네. 그걸 이제 대처가 늦었으니까 네네. 그 일로 인해서 이제 고객들의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인터파크는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해킹이 됐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아, 몰랐다, 이 얘기죠. 예, 그러니까 네. 5월 달에 됐는데 7월 달에 네네. 결국 그 협상이 들어와서 비로소 알았어요. 네. 그 이제 이들은 이제 결국은 그 직원 PC에다가 네. 그 바이러스를 신고 네네. 그 바이러스 서버에 직원 PC에서 그 바이러스를 통해서 그 내부적으로 들어가서 서서히 정보를 빼내니까 네네. 몰랐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한 어떤 방화벽이라든지 뭐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네네. 앞으로도 이제 이럴 가능성이 더 있으니까 네네. 결국 고객으로서는 스스로도 네. 막 비번을 자주 바꾼다거나 하는 그런 이제 관리도 필요하게 돼 있죠. 그래서 지금 그 민관 합동조사단이 이번 인터파크 사건은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그 재발 방지가 나오지 않으면 네. 사실은 지금 인터넷 세상이고 그렇죠. IoT 사물 인터넷 세상인데 네네. 그 세상에 대해서 굉장히 그 어려운 이제 네네. 실제적으로 몸에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병이 드는 것처럼 네네. 사회가 병들 수도 있고 그렇죠.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으니까 지금 그런 조사에 착수가 되고 있고요. 또 고객들은 그 인터파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네네. 내 정보가 유출됐는지 네네. 확인이 가능하다니까 이제 확인해서 네. 유출됐다 그러면 빨리 이제 조치를 취해서 바꿔야 되겠죠. 자, 문제는 이런 그 개인정보 유출이 많이 또 발생되는데요. 네. 그때마다 취한 조치라는 게 어떤 업체의 사과, 네. 또 개인이 확인해 보시라고 하는 것. 네. 이거밖에 없으니까 굉장히 고객들은 답답하다라고 심정입니다, 사실은. 이제 그래서 결국은 네. 그 이 개인 정보라는 것은 이제 기업들이 네. 자기네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정보를 취합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기업들이 자기네 이익을 위해서 이런 정보들을 취합했기 때문에 본인들이 관리를 정말 잘해야 되는데 네네. 이익만 취하고 관리를 하지 않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고객한테 돌아가니까 네네. 고객들이 정말 분노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의 피해를 결국 보상받아야 되겠다, 배상받아야 되겠다. 네네. 이래서 소송을 하기도 합니다. 그걸 집단 소송을 해서 네. 수천 명이 이제 집단 소송을 해서 그 피해 배상을 받기도 하고. 자, 그럼 이떤 집단 소송이 과거에도 있었습니까? 집단 소송은 이제 과거에도 있었는데 집단 소송을 해서 배상을 받은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배상을 받으려면 네네. 우선 피해를 입증해야 되고 네네. 또 상대방의 과실을 입증해야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상대가 이 관리를 잘 하지 못했다는 그 과실이 있어야 되고 네네. 그다음에 그 과실로 인해서 피해가 있었다는 게 입증돼야 됩니다. 네네. 그런데 과실이라는 것은 해커들이 기술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네네. 그 방어의 기술이 현재로 봤을 때는 도저히 막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것이다. 네. 그러니까 해커의 기술이 더 빠른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노력을 해도 막을 수 없을 때는 변상을 못 받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네. 그 해커의 기술을 그 당시 소송 들어왔을 때는 그 불가항력적으로 막을 수가 없었고 네네. 또 기술 그 발전 그 상황을 봐서 실제적인 피해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입증도 좀 안 돼 있고 그래서 대부분 패소했습니다. 네. 그런데 KT하고 몇 군데의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이로 인해서 유출로 인해서 2차 피해가 났다는 게 입증이 됐고 네. 그다음에 정보를 암호화해서 저장을 해야 되는데 암호화해서 저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런 과실이 또 인정된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런 경우에는 소송에서 집단 소송이 승소해서 배상을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 많은 사람이 불안해하는 거는 이 개인 정보로 개인의 취향까지 알다 보니까 이거 혹시 범죄로 악용되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제일 많이 악용되는 게 이제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크죠. 네네. 그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은 이제 결국 상대 정보를 아니까 네네. 여기 뭐 중앙 뭐 직업 무슨 수사관 누구입니다. 이러고 네네. 누구시죠? 그리고 주민등록번호가 어떻게 되시죠? 이렇게 뭐 다 그렇죠. 물어보잖아요. 그 상대를 설득시키고 또 유혹시키려면 정보가 있어야 돼요. 네네. 그러니까 이 당신의 정보를 내가 다 알고 있다. 네네. 그러면서 여기 검찰청이다 그러면 이제 거기 보이스피싱에 이제 결국 범죄에 넘어가게 되는데 네네. 이런 보이스피싱에 악용될 우려가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메일 주소를 알면 네. 비번 뭐 이런 걸 다 알면 그쪽 이메일에다가 랜섬웨어라고 이 바이러스를 하나 집어넣어요. 네. 바이러스를 집어넣으면 네. 그 컴퓨터 안에 들어가 있던 주요 자료들이 모두 다 아무 이제 정보가 이렇게 먹통이 돼서 열어볼 수가 없어요. 네. 그럼 그걸로 다시 연락합니다. 얼마를 주면 네. 그거를 열 수 있는 내가 비번을 알려줄 테니까 네. 돈을 달라는 거예요. 아. 그렇다면은 그 2차 피해가 생기는 거죠. 네네. 근데 그 중요한 정보를 당장 빨리 빼서 뭐 회사에서 쓸 수도 있고 개인도 쓸 수도 그렇죠. 있고 뭐 이런데 네. 그 사람이 원하는 돈을 주는 것이 결국 이 정보를 결국 알아서 메일을 여는 게 더 유리하다. 네네. 그러면 이제 울며 겨자 먹기로 돈을 줄 수밖에 없죠. 네네. 이런 범죄로 네. 악용될 그럴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자, 이제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 국민들 15세에서 65세까지 예. 보니까 약 10명 중에 7명이 정보가 유출돼 있어요. 예. 근데 이것이 혹시 지금 뭐 매매도 된다고 그런 이야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이런 것은 이제 건당 이런 식의 매매가 된답니다. 네. 그러니까 막 한 1,000만 건이 유출되면 한 1,000만 원 정도의 이제 네네. 결국 돈이 되는 것이죠. 네. 근데 이게 대출 사기 목적의 개인 정보일 경우에는 네. 건당 10원에서 100원이랍니다. 아. 그러면 1,000만 건을 결국 대출 사기 목적으로 주면 네네. 약 한 10억 원 정도로 이제 매매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매매가 되고 있으니까 이런 네. 해킹 사건이 이제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 개인 정보가 유출되면 네네. 그 개인정보 유출 감시센터 1332번으로 전화를 해서 네네. 거기다가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 요즘은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됐는데 네. 이 참 변화되는 세상에 네. 세상을 무시해 살 수도 없고 네. 참 고민이 많아집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가급적 필요한 데만 가입하고 네. 그리고 가입하더라도 그 사이트에 지나치게 많은 정보는 남기지 말도록 하고 네네. 비번을 한 3개월마다 또 수시로 이렇게 교체를 하고 네. 그리고 모르는 사람한테 온 메일이나 쪽지 같은 거 그건 아예 열어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제일 중요한 건 본인이 스스로 개인 정보를 관리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게 문제가 돼서 침해가 되면 그러면 이제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나 또는 네. 이제 보호나라나 뭐 이런 사이트들이 있으니까 이런 데 이제 신고를 해서 네. 결국은 그 신고 정신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다른 사람이 피해 보지 않도록 피해 당하면 즉각 신고하고 네. 또 피해 당하기 전에는 예방책으로 이렇게 네네. 본인이 스스로 관리하고 또 주의해야 되겠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경각심이 좀 더 필요해 보이고요. 고객들을 유치하는 기업이나 기관들도 더욱 책임감을 느끼게 되겠습니다. 변호사님 말씀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